먼저 이 기사를 어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한 게 사실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다시 한번 해온 겁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리플의 현물 ETF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이미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물 ETF가 기존에 있는데 블랙록이 출시를 한다라고 해서 다를 게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소형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ETF와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에서 출시한 것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블랙록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ETF를 출시를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자금 유입 정도만 보더라도 몇십 배 이상의 차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랙록이 출시를 하게 되었을 때는 리플 가격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만큼 정말 돈 냄새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은요,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금융결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진 코인 중에서 1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앞으로 변화할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돈을 쓰실 때 카드 결제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나중에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에서 먼저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되고 나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라는 게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미 미국에서 시험 삼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코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코인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했을 때 암호화폐죠. 그럼 말 그대로 화폐입니다. 돈의 개념인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화폐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돈의 개념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 가서 고깃집 가서 어디 가셔서 돈을 쓰실 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쓸 수 있는 세상이 분명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현재 결제 네트워크 안에서 전 세계 1등이 누구죠? 바로 비자카드입니다. 그렇죠. 이 비자카드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6천억 달러예요. 6천억 달러면요 800조가 훨씬 넘어갑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근데 제가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카드 결제 네트워크 안에서 비자 카드가 1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인이 결국에는 비자라는 것이 리플이라는 것이 비자로 대체될 수 있을 때 시장 안에서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현금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날이 머지않아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결제 네트워크 하게 되면 리플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리플이 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비자 카드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비자 카드의 시가총액이 800조이고요. 그리고 리플은 지금 얼마죠? 1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리플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이 블랙록이 과연 현물 ETF를 출시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여러분들 이슈가 정말 너무나도 많아도 항상 안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할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달러가 강세장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 있죠. 국장이 왜 이렇게 흥하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탈한 자금들이 대부분 어디로 흘러가느냐? 달러에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신흥국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죠. 그래서 유럽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정말 많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해서 달러 인덱스는 급락을 보여줬고 이 자금들이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테더는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 있겠지만 결국에는 패깅되고 있는 것은 달러예요. 코인베이스는 어떤 거래소죠? 미국의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는 뭘로 거래를 하나요?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달러를 가지고만 있기만 해도 손실인데 굳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 언제 강세를 보일까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달러 강세장일 때 비트코인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움직입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일 때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국장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근데 그 시기가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책도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 되십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100달러를 넘어가는 순간, 달러 인덱스가 100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이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이때가 진짜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암호화폐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리플이 정말 많이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바닥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체크하고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 있죠? MV, RV, Z스코어예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초록 색깔 하단에 한번 닿았었죠. 이 닿았을 때가 바로 리플이 바닥이 많이 형성이 될 때란 말이에요. 자, 보시게 되시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2022년도 6월달입니다. 6월달에도 박스권 하단에 닿았었죠. 이 검은 색깔이 아니라 초록 색깔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닿았을 때는 항상 리플의 저점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현재는 리플이 완전하게 바닥이 닿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은 걱정하지 마시고 더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리플은 또 어디에서 또 언제 또 급등을 하느냐. 일단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더 100불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급등을 보이겠지만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 2022년도에 보시게 되시면 이 초록 색깔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차례 300% 넘게 급등이 나오기 직전까지 보셨을 때 어떤가요?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빨간색 선으로 해놓을게요. 제가 잘 보이시죠?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게 형성이 됐었어요. 초록색 선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돌파하니까 그 다음부터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리플의 추세는 이 선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선이 현재 어느 구간에 있냐면 최근 언제였나요? 자, 보시면 2월 25일 고점 구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리플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2월 25일 고점 구간들, 자, 보시면 대략 한 2150원 구간입니다. 2150원 구간이 강한 저항이고요. 이 라인들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많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기로는 이번 주에 전쟁이 종료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못해도 3주 이상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3주 동안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리플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다가 리플뿐만 아니라 당연히 메이저 코인들도 다 지지부진한 거예요. 시장에 돈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메이저로 자금이 유입이 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스몰캡 알트코인들, 자발트로 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추천을 계속해서 알트 위주로 해서 나갔었던 부분들이고요. 단타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시장이 반등 나오는 시점이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 저희가 7일날 매도했던 게 바로 라그랑주입니다. 35% 수익 보고 나왔죠. 그리고 어드벤처 골드도 35%. 지금 시장 반등 나온 며칠 사이에 이렇게 수익을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도 30% 20%씩 올라가는 코인들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 보실 때 이제 이런 코인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매일 단타는 드리고 있고요. 뭐 짧게는 5에서 10% 먹으려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30% 40%씩 급등하는 이런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이저 코인으로 자금이 쏠리기가 매우 힘든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뭘로 움직인다? 바로 자발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커널다오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플룸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더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잡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올라오는 구독자방의 글들 꼭 체크하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라그랑주랑 어드벤처 골드로 해가지고 또 35% 70%씩 수익 받듯이 마찬가지로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잡아드릴 거니까 내일 아침에 올라오는 추천 코인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매수 의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도 이렇게 똑같이 잡아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단타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는 실시간으로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올라갈 때 시장 흐름은 어떨지, 시장 흐름에 따라서 고점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흐름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는 언제든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나가고 있지만 매도는 실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